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총선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4월 10일 선거날까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작 선거구 획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예비 후보들은 당장 설 연휴를 맞아서 어디까지 인사를 다녀야 할지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유권자들도 이 지역에 도대체 누가 출마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야 정치권이 의석수 유불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 을의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장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엔 현역 의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사무실을 통째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계산 1동과 그 옆 계산 3동이 두 사람의 지역구인 계양을이 아닌 계양갑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탓입니다. 계양을 윤형선 예비 후보는 계양갑이 될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오늘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거 황당한 거예요. 우리 선거사를 다 옮겨야 돼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선거운동 여기서 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운 건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희룡을 기대를 했죠. 이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롭게 일을 하겠죠. 바뀌는 거 몰라서 전혀. 마음을 정하려면 시민으로서는 빨리 정해져야 맞는 거죠. 따지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하남시는 인구가 늘면서 선거구가 갑, 을로 나뉠 걸로 예상됩니다. 예비 후보만 19명인데 어디 지역이 갑, 을에 편입될지 아직 모릅니다. 동네별 이슈들에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정서도 많이 다르고 연령대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지금 쉽지 않은 선거판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허탈한 거죠. 총선 60일을 앞두고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안개 속 선거구에 곳곳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결국엔 밥그릇 싸움입니다. 인구수에 따라 지역별 의석수를 조정하라는 선관위 권고에 단 한 석도 손해볼 수 없다고 버티고만 있으니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여야는 부천과 강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경기 평택, 하남, 화성과 인천 서구 등 6개 지역 선거구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전북에서 등 6곳 지역구를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여야가 충돌한 지점은 바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북은 10개 지역 중 8곳이, 경기 부천은 4개의 전 지역구가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의석수에 손해를 볼 수 있어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인구 기준을 적용해 강남과 대구를 줄이라 맞섰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협상이 멈춰섰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문제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한석 이익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획정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진전은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등 매번 국민들의 혼란은 방치하고 늑장을 부리자 셀프 선거구 획정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설 연휴 이후로 쏠려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 공약에 힘을 싣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연휴 직후부터 본격화될 이 공천 국면을 구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설 메시지로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경로당 주 7일 점심, 노인 재택 의료 확대 공약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매년 설에 이렇게 7만 장씩 기부하는 것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공관위는 설 연휴 직후 본격화될 공천 구상에 한창입니다. 지난 8일 끝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오는 13일 서울, 제주, 광주부터 진행하는 지역별 후보자 면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남권 중진 의원 3명에게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한 만큼 연휴 뒤에도 공천 쇄신 바람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천으로 감동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지역 차출을 요청받은 조혜진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민주당은 설 이후 불거질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건 죄악이라면서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젯밤 단결만이 답이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소명은 정권 심판이어서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건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친명 친문을 구분짓는 건 저들의 전략이자 이관계라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에 계파 갈등이 불거지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글에 화답한 건 공천 갈등의 중심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똑같은 제목에 숫자 2를 써서 단결을 강조했지만 꼭 승리에 보답하겠다며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는 굽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설 연휴 직후 현역평가 하위 20% 통보, 추가 컷오프 발표 등으로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친문계 한 의원은 친문계라는 이유로 경선조차 막는다면 친문계 의원들의 집단 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모레쯤 당 지도부가 모여 계파 갈등을 포함해 당내외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어제 전격 합당 선언을 한 제3지대는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성향이 다른 세력들이 합치는 만큼 잡탕밥이란 비판부터 탈당하겠다는 지지자들의 반발까지 후폭풍이 거셉니다. 화학적 결합에 대한 의구심이 뒤따르는 건데 잠시 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어제 제3지대 4개 세력이 개혁신당이란 이름으로 합당한다는 발표 이후 탈당한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 개인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과 함께 당을 꾸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성향이 다른 세력이 합친 것에 잡탕밥 등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이 대표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수 정당이란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당이 추진했던 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 정책 방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그다음에 여성희망 복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책적 스탠스를 유지할 겁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이낙연 대표가 맡은 것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저도 선대위원장이죠. 그거는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흡수되려고 당을 버렸냐며 이낙연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표가 류호정 의원들과 손잡고 보수를 입에 담는 것은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대통령실이 신년 대담 방송 이후 추가적인 언론 소통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전 박근혜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단의 간담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사 보도 책임자인 편집, 보도국장단과 대통령의 간담회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와의 신년 대담 발표 당시 추가 언론 소통 방안을 고민하겠다 밝혔는데 그 일환입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또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언론사 간부들과도 별도 간담회 자리를 갖고 소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고민하는 다양한 언론 소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간담회로 언론 접촉을 늘린 건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집국장님 또 보도국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모시고 이렇게 오찬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언론사 대표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고자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탄 없는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다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89개사에 달하는 만큼 참석사 범위 등을 놓고 그 기준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쩐의 전쟁, 각 정당들을 이 보조금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15일이 중요한데요. 1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많아야 해서 각 정당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아야 한다, 무엇이 많아야 하는 겁니까? 바로 의석수입니다. 우선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이 보조금 전체의 절반을 가져와서 나누고요. 5석 이상 20석 미만이면 5%씩, 5석 미만이면 더 적게 받습니다. 5석이 중요한 기점인데 제3지대 빅텐트에게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의원이 5명 되면요. 국고보조금, 경선보조금 배분을 받아요. 네. 그래서 2월 15일 날 한 6억 정도의 경선보조금 배분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거 반드시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3지대가 개혁신당으로 합당하기로 했는데 모두 합치면 현역 의원이 4명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양양자 의원 모두 4명이라서요. 5석에는 딱 1석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게 될까요? 선관위에 문의해봤더니요. 보조금 배분 기준이 매우 복잡해서 지금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다 합니다. 제가 지난 분기 보조금 지급 내역을 찾아봤는데요. 6석인 정의당 8억 원가량을 받았고요. 하지만 의석수가 1석인 정당들 받는 금액이 확연하게 뚝뚝 떨어집니다. 다급하게 합당한 이유, 이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요. 보조금 역시 고려 사항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거대 정당들도 동고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준연동형으로 비례제도가 정해지면서 위성정당 만들기로 했잖아요.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이는데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껑충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약 2만여 명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조회수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당시 김기현 대표의 추석 영상은 조회수가 6,500회 정도인데요. 이틀 전 올린 한 위원장의 설 명절 인사 영상은 4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 효과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쭉 살펴봤는데요. 과거 옳은 소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때 이준석 전 대표 시절 구독자 수 최고치는 34만 7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한 달 사이에 4천여 명 구독자가 이탈하고 막 그랬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분석하는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변동하지 않다가 한 위원장이 들어선 직후부터 상승세가 보이고요. 오늘 기준 36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과거 법무장관 시절에도 법무부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 역시 유튜브에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역시 공식 유튜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24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총선에 우리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로 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가 88만 명이 넘습니다. 수시로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총선과 대선 치르면서 유튜브를 통한 홍보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 경쟁도 치열합니다. 여야 모두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어떤 공약으로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쓴 글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 그러니까 지방 주민 수준이 떨어져서라고 표현했다가 이 지방 비하라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민도는 국민 생활이나 문화 수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비수도권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 증원은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의협회장을 지낸 주 대표는 차기 의협회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사입니다. 지방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주 대표는 지방에 부족한 것은 환자라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취재진에겐 어휘 선택을 잘못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도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서울로 왔던 거 아니에요? 지방을 믿지 못하고 서울로 인류만 쫓아가는 이런 잘못된 의료 문화를 고쳐야 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등 집단행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발동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대강 충돌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의 신고와 추격으로 붙잡혔습니다. 아찔했던 순간들이 블랙박스 화면에 담겼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도망가고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이 곧바로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가 엄청 빠르게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뒤따라가는데 추격 속도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격차가 벌어지자 이 시민은 순찰차를 추월해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1km가량 이어진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이 들어선 곳은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주차장을 한 바퀴 돌더니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야 멈춰섰습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경찰 다 찍혔어요. 나오세요, 빨리.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사람이 뒤쪽으로 옮겨 타더라고요. 아, 이거 100% 음주구나. 경찰이 도주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7%로 면허 정지 수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던 상황. 신고자와 추적에 나선 시민 덕에 음주운전자는 별다른 피해 없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도주 경로를 차단해 검거를 도운 시민에겐 포상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0.57% 오른 5,026.61로 마감했는데 올해 들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수 상승 원동력은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와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함께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 AI와 연관돼 있습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시는 답보 상태입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부진하고 시장을 이끌어갈 AI 관련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양극화인데 100명이 뛰고 있는데 1등, 2등은 세계 수준이에요. 3등서부터 100등까지는 처져도 한참 처져요. 혁신 기업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 등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만 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금 깎아주고 뭐 하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어떤 좀 레벨을 올리는 뭐 이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좀 한계는 있는 거죠. 최근 정부는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했지만 정작 기관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기술주를 적극적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첨단 산업 위주의 글로벌 증시 흐름과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지난해 실상과 동떨어진 북한 홍보 영상을 올려서 계정이 강제 폐쇄됐던 북한 유튜버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호화로운 일상을 소개하면서 체제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양념된 고기를 불판에 올립니다. Today I came to have Korean bulgogi. I have been craving for it since few days ago. 쌈채소나 김치를 곁들이고 마지막엔 냉면까지 먹는 이른바 평범한 먹방처럼 보이지만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전 채널입니다. DPRK's successful launch of the reconnaissance satellite once again shook the world and struck fear into the hearts of hostile forces. 북한 유튜버 유미로 이처럼 영어로 북한의 일상뿐만 아니라 무기 개발 성과까지 홍보합니다. 계정 생성 일자는 지난해 7월. 구글의 계정 삭제 조치에도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선전 채널 우리민족끼리도 개설 이후 잇단 폐쇄 조치에도 끈질기게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옛 트위터인 X나 틱톡 등 선전 채널도 다양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틱톡 계정은 구독자 수가 28만 명, 좋아요도 5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에는 선대에 비해서 권위도 취약하고 불안정하거든요. 잔혹한 정권이라는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 보통국가, 정상국가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을 하고 있고요. 국경 개방과 맞물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설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귀성, 귀경 차량으로 하루 종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공태현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저녁 시간까지도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서서히 뚫리고 있지만 귀경길은 새벽 2시까지 차량 행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휴게소는 일찍 나선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화장실과 간식가게, 주유소 등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일부 시민은 예상보다 길어진 정체의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봤었는데 그래서 많이 피곤한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산부랑 같이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연휴 이틀째지만 늦은 귀성도 쉽지 않습니다. 2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아마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갈 것 같고 명절이다 보니까 좀 한 3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양방향 정체가 극심했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엔 일부 구간 차량이 고장나 멈추고 사고로 거북이 걸음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면 5시간 10분, 광주에서 출발하면 4시간 20분, 강릉에선 2시간 50분 걸립니다. 하행선의 경우 상행선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이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605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2시는 돼야 풀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한복을 입고 고향을 찾아서 설을 쇠는 풍경
몇 년 새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입는 한복도 퓨전이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재미로 입는 이 코스튬이 대부분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새분홍 저고리에 치마, 빨간 한복 조끼, 색동옷까지. 90년대 명절 서울역에선 한복 입은 귀성객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지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으면 군중 속에서도 눈에 확 띕니다. 한복은 저 유치원 때 그 이후로는 안 입어봤던 것 같아요. 몇 번 꺼내 입지 않을 건데 그렇게 좀 큰 돈을 내고 굳이 사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팔이 잘 안 움직이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설빔이란 말은 사라진 지 오래로 한복집 역시 썰렁하기만 합니다. 옛날처럼 명절이라 아버지 두루마기를 해야 돼, 바지락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가게를 채우고 있는 것도 전통 한복이나 생활 한복이 아닌 변형된 퓨전 한복입니다. 주로 단색인 전통 한복과 달리 퓨전 한복은 화려한 디자인에 레이스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사진 찍기 좋은 게 특징입니다. 황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어우동 한복 그런 게 좀 유래가 돼서 저희 전통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마저도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입습니다. Korean drama. We can feel the tradition and I feel like princess. 문제는 왕과 왕비, 모사복장 등 전통 한복보다는 코스튬에 가깝다는 겁니다. 입는 사람이 줄면서 전통 한복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어제 전격 합당 선언을 한 이 제3지대 키맨입니다. 이낙연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빅텐트가 쳐졌습니다. 당명 양보로 극적 타결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당명을 양보하시게 된 겁니까? 예, 당명이란 게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께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통합의 경우에는 당명을 가져가는 쪽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 같은 게 있게 마련이에요. 네. 공정하게 하려면 공모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만약 공모하거나 여론조사하면 설 연휴가 다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놓쳐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럼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양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아주 큰 일을 그르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양보하겠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사실 개혁신당이 더 일찍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 알려져 있고 또 알기 쉽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양보해드렸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 대표님의 지지층이 좀 확실히 갈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임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부터 차이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합당 과정 어떻게 순탄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타결한 지도체제나 당명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신당을 하려고 하는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답은 나오지요. 양당 모두 지금 거대 양당이 좀처럼 타협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투쟁하고 또 서로 방탄하고 이런 정치를 깨뜨리고 있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 견해 차이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안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당을 만들 때 그 초심을 네. 생각하면 합당 과정도 순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지지층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달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 지도자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도자성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늘 저에게 좋은 충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죠. 늘 배우는 자세로 저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쪽 지지자들도 반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제3지대로 나왔던가 진영 정치를 극복하자고 해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도 그 극복의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합당만큼이나 또 관심인 게 이 지금 두 대표 네. 출마 여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대구, 이낙연 대표님은 이제 호남에 출마를 해서 어떤 총선에서 바람을 좀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빅텐트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도체제가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들은 빨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현역 의원 수가 4석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에 6석에서 7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공천에서 뭐 떨어지고 배제되는 인물들 그런 분들과 함께 가는 겁니까? 이제 공천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공천에 참여했더라도 부당하게 배제되신 분들, 불공정한 처우로 탈락되신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치를 깨뜨려야 한다. 네. 대안 정치를 실천하자. 이런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지지자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온라인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지금 여쭤오고 있는데 꼭 집어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호남에 출마하시는 건지. 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지들과 함께 특히 당 지도부와 함께 어떤 것이 가장 당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또 호남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상의하겠습니다. 네, 고민 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수도권 영호남 모두의 후보를 내게 될까요? 내야죠. 최대한 좋은 후보를 찾아서 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이 비례대표제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위성정당은 속임수죠.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 앞에 내놓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타하셨는데 맞지요. 그런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까지 싹쓸이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더구나 민주당은 연합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경제계를 보면 대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벤처기업도 있고 이럴 텐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를 계열화하겠다. 예, 편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치가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양당으로 카르텔화하겠다는 얘기니까 대단히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짓입니다.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돼요. 오늘 또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 민주당은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윤 정권 탄생의 어떤 책임론 이런 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한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뭐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왜 그렇게 남 탓을 합니까? 지난번 대선은 모두가 인정했다시피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모두 비호감인데 비호감이 좀 더 심한 쪽이 지고 조금 덜한 쪽이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후보 또는 그 운동을 함께 했던 분의 잘못 이걸 먼저 따지는 것이 맞지 무슨 정부 탓이다. 이렇게 나가는 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질리는 거예요. 한때는 저 때문에 졌다고 또 그러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건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었나요?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들 총선은 회고 투표, 대선은 전망 투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5년 동안 좋게 되겠는가 그 후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보 얘기는 싹 빠지고 나머지 남 탓이다 그러면 후보는 그러면 아무나 뽑아도 되나요? 그건 잘못이고요. 최근에 그 대선 백서를 냈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800 몇 페이지짜리 후보 얘기는 한 페이지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오늘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혁신당 창당 과정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반겨준 설날이었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도 맑은 날씨 속에 온화할 텐데요. 월요일 서울 기준 10도까지 올라서 귀경길 이동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 전국이 초미세먼지 나쁨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야겠습니다. 고향 오가는 길이나 가족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내일 기온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낮엔 서울이 5도, 전주 7도, 부산은 11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반짝 봄 날씨가 찾아옵니다. 서울 기준 수요일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엔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는 모두 설날 대국민 메시지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 늘 그렇듯 가볍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새해 다짐 꼭 지키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 약속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